우리가 어떤 이거는 가치관과 이제 철학에 관련된 이제 신념이 또 같이 표준 치료를 통해서 정말 암만 싹 제거하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. 저희 모든 것이 또 자연의학 하면서 자연 치료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또 위험에 빠진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작 내 몸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무지가 어떤 병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.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또 표준 치료 거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, 일단 그래도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는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표준 치료들, 뭐 수술항암 방사선을 했을 때 암 생존율, 뭐 그것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는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, 어쨌든 간에 5년 생존율까지 통계를 우리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 통계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일단은 그렇게 암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이제 치료를 권하는 게 아닌가 싶고,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암 치료 얘기할 때마다 그 전원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. 이제 후대 우리의 미래 후손들은 이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암 치료를 보고서, 야, 그때 우리 선조들은 이 암이라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칼로 몸을 째고 뭐 방사선으로 뭐 세포를 막 태우고 막 화학제를 막 넣어 가지고 장기를 흥사시키는 이런 치료를 했다더라라고 되게 미개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인상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암 환자 딱 하면 떠올리는 게 머리 빠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, 실제로 뭐 제가 뭐 오프라인 강연 같은 거 가서 암 환자들 보면은 사실 그런 전형적인 암 환자의 모습이 아니신 분도 많거든요. 이게 뭐 물론 가발을 쓰셨을 수 있겠지만,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암제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꼭 그렇게 뭐 과거처럼 암 환자는 무조건 머리가 빠지고 뭐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은 점점 뭐 의학의 수준이 또 발전하고 있고, 또 AI까지 나왔으니까 더 이제 하면은 더 좋은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제 암 환자분들은 참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. 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, 아, 이게 진짜 맞나? 이게 다수가 또 가는데 나 혼자 뭐 고집 부려서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표준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거는 가치관과 이제 철학에 관련된 이제 신념이 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것도 다 나쁘지 않아요. 표준 치료 좋고 자연 치료 나쁘다. 표준 치료 나쁘고 자연 치료 좋다.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. 적정 의학이라는 단어를 어떤 이제 한의사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요. 참 너무 좋다. 많이 공감이 됐었던 단어예요.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. 표준 치료를 통해서 정말 암만 싹 제거하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럴 때는 표준 치료 하시면 되고요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득보다 실이 많다. 너무 지나친 고통. 요즘 뭐 세포도성 항암제와 그다음 표적 항암제, 면역 항암제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보니까 정말 부작용 적고 암세포만 싹 사라진 그런 항암제도 있긴 있습니다. 그 적응증이 모든 환자에게, 모든 암에게 다 가지 않은 거라서 좀 아쉽지만 그게 잘 맞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표준 치료로 적절한 또 치료를 받거든요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또 자연의학 하면서 자연 치료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또 위험에 빠진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개인마다 또 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는 너무 차이가 많다고 봐요. 그래서 어떤 하나가 나쁘고 하나가 좋다 이것보다 두 개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실이 많으면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면 된다. 최대한 좋은 것들을 취해서 나에게 잘 맞게 내가 그것을 재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적정하게 활용하시면 돼요. 그 어느 것도 다 옳고 그 어느 것도 다 나쁘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이제 극단적인 방법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.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고요. 제가 이제 쓰고 싶은 여러 책들 중에 건강의 교과서처럼 내 몸을 좀 알아가는 거.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하나만 사도 뭐 요만한 매뉴얼이 다 있는데, 뭐 냉장고를 사도 세탁기를 사도 내 몸에 대한 매뉴얼들이 다 있는데 정작 우리는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무 모르다 보니까 어떤 권위에 의해서 내 몸을 다 너무 맡겨버리는 거죠. 그래서 내 몸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내 몸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가져야 된다. 이것은 우리 개인의 몫이다라고 봅니다.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10년 이상, 뭐 16년, 20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
뭐 주식, 뭐 코인, 뭐 부동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요. 영어에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? 정작 내 몸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무지가 어떤 병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, 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건강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, 기준을 잡을 때 너무 권위에 휘둘리는 지식보다 어떤 원리에 맞는, 이치에 맞는 이런 지식들을 어느 정도 습득하신다면 유행하는 정보에 크게 휘둘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표준 치료로 암을 이제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의사나 이제 병원에 전적인 신뢰를 하고서 뭐 알아서 해 주겠지,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, 또 반대로 이제 자연 치유를 지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표준 치료는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치료, 너무 악으로 또 보는 경우에 있어서 다 배제하고 오로지 자연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접근하는 분이 많은데,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알면은 치료에 뭔가 중심을 잡을 수 있고, 표준 치료에서 내가 어쨌거나 뭐 부작용이 뭔지 알고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쓰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양극단으로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니까요. 정말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수치의학에 우리가 굉장히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, 수치가 내 몸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내 몸의 증상이 가장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몸은 일단 신호를 보내줘요. 피곤함으로 오고, 체력이 떨어지는 걸로 오고, 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몸으로 오고. 그래서 내 몸이 보내주는 신호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 신호들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까를 좀 공부하시고 조금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좀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질병으로부터 크게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큰 병 걸리지 말고 내 몸을 좀 알자.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네요. 그래서 오늘 암에 대해서 암이 생기기 좋은 조건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 치유와 표준 치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, 그리고 암 환자들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. 지금까지 완전 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